제가 느끼기에는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너무 확실하게 정해진 것 같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4만 개, 5만 개씩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번 달은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5만 개가 넘게 들어오고 있어요. 유입량이 점점 가팔라지고 있거든요. 이게 6월, 7월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좀 기모으기가 좀 끝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요새 고래동 공부 카페에 회원분들이 글을 엄청 많이 올려주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이버에다 이렇게 고래동 공부라고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 되게 좀 흥미로운 뉴스들이 좀 많아가지고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웅달님이 엄청 열심히 뉴스 엄청 열심히 올려주고 있으시고, 그리고 좀 회원분들도 되게 활발하게 글을 좀 올려주고 있으시더라고요. 좀 재밌는 글들 있어갖고 좀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비트킴님이라는 분이 올리셨는데 일단 1차로 0.5비트를 달성했다. 네, 이게 0.5비트가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이제 0.5비트만 해도 거의 뭐 한 7,500만 원 넘는 거잖아요. 네. 와, 비트코인이 정말 순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랐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래동 공부 처음 만들었을 때가 3천만 원 안팎 오가고 있었거든요. 그럼 벌써 그때보다 5배가 올랐잖아요. 네. 예, 고래동 공부 초기 회원분들은 확실히 좀 돈을 좀 많이 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분도 보시면 0.51비트, 0.5비트가 넘으시네요. 보시면 평균 매수 단가가 한 1억 900만 원. 뭐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은 그 정도인데 보통은 이렇게 평단이 높아지고 1억 5천만 원이 넘으면 더 안 사려고 하시거든요. 평단이 높아지는 게 싫어서. 네. 근데 웅달님 생각엔 어떠세요? 이 평단이 높아질 수 있는데 지금 매수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 타이밍 1억 천에서 급등한 네, 상태에서 물어보시면은 네, 저는 그래도 소량이라도 좀 매수를 하는 편이긴 한데요. 저도 지금 사고 있고요. 한 달에 네, 한 네. 100만 원 정도는 공개적으로 모아가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기간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평단이랑 수량 중에서 그 어떻게 바라보냐 했을 때는 저는 평단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수량에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근데 네,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과거 사이클 기간으로 봤을 때 한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인제 잘 사야 되는데 만약에 뭐 1년 전이나 2년 전에 산다고 했을 때는 네, 평단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수량을 빨리빨리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은 좀 너무 무리해서 살 필요는 없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음, 이제 2 억에서 3억 정도가 네, 아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일반적인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사도 2 배거든요. 네, 근데 사실 2 배도 엄청난 수익률이긴 한데 네, 이제 고거를 이제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은 뭐 지금 적극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또 이게 변동성이 나와서 또 5% 10% 언제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2억 가고 3억 가는 거를 누가 보증을 해줘서 무조건 음. 됩니다 하면 그러면 저도 얼마든지 사겠는데 네. 비트코인이라는 게 불확실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불확실한 거를 다들 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우신가 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2억이 가냐? 그러면 음. 또 2억이 가더라도 중간에 바로 가지 않고 또 좀 빠졌다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되게 좀 조심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향후 1년 내에 뭐 2억 이상은 충분히 될 것 같긴 한데 또 음. 그게 그러면 네 목숨을 걸 수 있냐 하면 절대 그렇진 않거든요.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확실한 투자가 세상엔 없잖아요. 네. 오히려 확실한 투자라고 말하면 저는 99%는 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아직 수익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면 이미 이 가격이 아니겠죠. 네, 그리고 이분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1비트를 모으셨는데 올해 만으로 30살이십니다. 와. 만 30살인데 벌써 1비트를 모으셨어요. 그래서 음. 1비트 모으셨구나 했는데 1비트는 겸손이셨습니다. 1.246비트. 만 네. 30살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을 수가 있죠? 와, 진짜 얼마나 일찍부터 그렇게 돈을 열심히 모으셨는지 이것만 봐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만 봐도 매수 평단이 1억 4,600만 원이거든요. 결코 음. 낮지 않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1년만 지나도 아, 이때 샀으면 진짜 괜찮은 가격이었네 하는 시점이 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한 3월 정도? 그 이후로 좀 가격이 1억 넘은 다음에 막 7천만 원대, 8천만 원대 막 오고 했잖아요. 그 기간이 한 7, 8개월 되게 길었거든요. 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그렇게 기회를 줬지만 사람들은 비싸다고 안 샀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지금의 반값이에요. 그러니까 네. 반값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떻게 보면 좀 놓친 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은 90% 세일 중이다. 음. 그리고 지금 1 밀리언이 아직 안 됐으니까 지금은 언제든 사도 된다. 네. 최고가를 찍을 때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세일러가 항상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 가르침을 그대로 좀 실행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맞는 건데 저도 잘 못하거든요. 신고가 찍을 때 저도 잘 못 사거든요. 근데 네. 그게 언제든지 1, 20%는 빠질 수 있다. 이거를 좀 안고 가면은 투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지금 사도 되냐? 이거에 대한 답은 그냥 내가 지금 샀는데 1, 2주내 10%, 20% 빠져도 내가 괜찮냐? 이거를 좀 생각하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분할 매수를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맞아요. 들어서 내가 5천만 원어치를 살 건데 지금 당장 5천만 원을 사면 저는 그게 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5천만 원을 어치를 살 거면 그냥 뭐 50일에 나눠 사던가 아니면은 뭐 200만 원씩 25일에 나눠 사던가 뭐 이렇게 분할을 해서 매수하면은 그런 스트레스 자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네. 후회도 안 되고 가장 쉽게 모으는 방법이지 않을까. 여기 1비트 모으기 인증하기 보면 웅달님도 매일은 아니지만 꾸준히 인증해주고 있으시잖아요. 여기 보면은 맞아요. 또 18회차 나오고 있는데 음. 이건 뭐 세일러 웅 이거는 어떻게 모아가고 있으신 거죠? 네. 제가 세일러 웅 1 계좌가 있었는데 네. 그 계좌로 제가 2024년 거의 1 월부터 네. 모아 가지고 4.3 개를 모았어요. 엄청나시네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지막 인증을 끝으로 그거는 네. 이제 더 이상 공개하지 않고요. 네네. 근데 이제 보니까 저는 지금에서 모아도 한 50%는 최소 네. 벌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뭐 고래동 공부 멤버십에서도 그렇고 저희 카페에서도 그렇고 "같이 한번 모아 보자."라는 취지로 네. 제가 하루에 35,000 원씩을 지금 걸어 놨거든요, 자동 아, 한 달에 매수로. 100만 원 되게? 예, 약 100만 원이죠. 네. 그래서 고거 그냥 아무 그냥 통장에 월초에 100만 원 넣어 놓고 아무 네.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것도 한 50% 달성하는 거를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그런 해도 벌 수 취지로 있다. 시작한 겁니다. 네. 이거는 그러면 매도 계획이 있나요? 네, 이거는 50% 가면은 매도를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동안 카페나 이렇게 멤버십을 운영해 오면서 보니까 진짜 이게 모으기만 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습관이 되고 이렇게 오랫동안 보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당연히 제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음, 주변을 들여다보면은 이번에도 한 1월 달부터 관세 충격 받고 이렇게 한 30% 떨어지니까 되게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적절하게 매도하는 것도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음, 때마침 이 비트세이빙에서 이 자동 매도를 또 하는 목표 수익률에 따라 자동 매도를 하는 그 자동 매수 그거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아, 이게 로직을. 매도도 돼요? 매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 목표 수익률 50%에 이르면 한 일 주일에 걸쳐서 매도를 합니다, 분할 매도. 어, 그래서 고걸로 딱 세팅해 놓은 거예요. 거래소는 어디 통해서 하고 있으신 거예요? 코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업비트랑은 연동이 안 되죠? 네, 업비트랑은 안 되고 빗썸이랑은 되고요. 아, 빗썸하고 코인원 통해서 할 네. 수가 있네요. 업비트는 또 자체 내 프로그램으로 자동 매수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적립식 매수인가? 네. 뭐 그 원하시면 뭐 그런 것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벌써 18일 하셨네요. 네. 음.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모아가는 모습을 늘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시니까 네,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무지개 반사님도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이 대부분 아, 나는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거 올리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분들을 훨씬 더 많이 응원하거든요. 0.04비트 이거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매수 금액 400만 원. 우리가 투자에 400만 원 쓰는 게 솔직히 쉽지 않습니까? 이게 좀 네. 되게 어려운 일인데, 1비트가 안 되면 왠지 좀 부끄럽고 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용기 있게 이렇게 좀 올려주셨는데, 지금은 0.04비트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계속 꾸준히 방향성이 중요하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모아가는 그거를 계속해서 인증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좀 이걸로 통해서 부자 되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다면 좀 서로에게 귀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혼자 하는 건 무엇이든 다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1비트 모으기, 그냥 1비트를 모아가는 과정을 공유해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혼자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계속 모아가는 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면 여러모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너무 확실하게 정해진 것 같거든요. 이 제일 좌측에 있는 여기에 있는 숫자가 비트코인의 채굴량입니다. 이게 한 달 단위로 나온 거잖아요. 작년에 2024년 1월부터 나온 거거든요. 채굴량은 뭐 변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27,000, 28,000, 28,000 하고 4월 중간부터 갑자기 훅 줄어들었죠. 응달님 이거 왜 갑자기 줄어든 걸까요? 채굴량이요? 네. 아, 반감기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요때 4월 20일에, 작년 4월 20일에 반감기를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13,000개 정도만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음, 한 음, 달 채굴량이 13,000개잖아요. 네. 근데, 네, 글로벌 현물 ETF가 요때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1월부터 나온 거거든요. 요때 보시면 요때 1월에 이미 3만 개 들어왔고요. 음, 2월 달에는 무려 한 13만 개 가까이 들어왔고, 그냥 와,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4만 개, 5만 개씩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 달에 막 4만 개, 5만 개. 이번 달은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5만 개가 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유입량이 점점 가팔라지고 있거든요. 이게 6월, 7월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스트레티지. 와, 이게 우리 고래동 공부 회원분들도 많이 투자하시고,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투자하실 것 같은데, 스트레티지가 모아가는 속도가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채굴량이 만 몇천 개잖아요, 한 달에. 근데 네. 스트레티지는 이미 올해 들어서 한 2만 개 이상을 매달 이렇게 모아가고 있거든요. 아마 6월 달에도 계속 이렇게 모아갈 것 같고, 그러니까 전체 채굴량이랑 스트레티지가 매수하는 양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비트코인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비트코인은 디플레이션 자산이에요. 결코 인플레이션 자산이 아닙니다. 예전에 뭐 이더리움이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비트코인 진짜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스트래티지를 빼고 기업에서 매수하는 양이 여기 나오거든요. 이것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보면은 1,000개, 4,000개 하다가 지금 뭐 4,000개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올 들어서는. 네.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테더에서도 이게 뭐 한 6개월에 한 번씩 한 8,400개씩 계속 꾸준히 모으고 있고 테더가 네, 점점 이미 스테이블 코인의 고래죠. 네, 그게 그 자금을 이용해서 비트코인 매수가 정말 활발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엘살바도르는 뭐 수량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 하루에 한 개씩 사고 있거든요. 네. 1일 1비트 하는 나라인데 그래도 어느덧 작년부터 모은 것만 해도 500개를 넘게 이렇게 모았거든요. 네, 이렇게 꾸준히 모아가는 데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꾸준히 모으는 데는 있지만 꾸준히 매도하는 데는 사실 이제는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그레이스케일에서 초반에 꾸준히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갔잖아요. 이제는 그것도 끝났고 안정적으로 좀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얘기는 좀 되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어느 정도 좀 기모으기가 좀 끝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오르긴 했는데 금도 사실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아까 우리 좀 금 얘기도 조금 했었잖아요. 네, 요때가 웅달님이 말씀하셨던 이게 닉슨 쇼크 있었을 때거든요. 금 태환제 폐지가 됐을 때. 근데 1979년, 80년 뭐 요때였는데 이때 금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빠졌죠. 이 쭉 빠졌을 때 요때 가격을 회복하는데 무려 한 20년,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엄청나게 급등한 시기가 있잖아요. 네. 요때 있었던 사건이 금 ETF가 출시가 됐었습니다. 금 ETF가 출시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20년 동안 반토막이 나는 이런 금도 7배가 올랐거든요. 네, 엄청나게 올랐죠. 예, 금마저도 이렇게 오르는데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된 게 작년 1월이거든요. 요맘때인데
지금 물론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한 3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이 이후로도. 근데 앞으로 시간을 두고 올라가는 거는 너무 당연한 자명한 이치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요새 고래동 공부에서 좀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좀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다 같이 모아가시고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리긴 했지만 0.5비트 달성했어요. 이런 얘기 들면은 우리 카페는 악플이 없습니다. 악플이 혹시나 달리면 제가 다 지웁니다. 앞으로 뭐 올리신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지운 적은 없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모으고 서로 축하하고 좀 이런 분위기거든요. 우리가 비트코인 모으고 있다고 주변에 얘기하면 그런 걸 왜 해? 약간 좀 이런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고래동 공부에 모으면은 다들 이렇게 따뜻하게 축하드립니다 하고 응원해주고 좀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더 무르익었으면 좋겠어요. 인증하기는 제가 바로 지울게요. 이거 1비트 모아가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인증을 해주시고 계속 모아가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